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늘 밤이죠. 이제 현지 시간 24일 조기 폐장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하루 쉬어갑니다. 이후부터 본격적인 산타 랠리가 시작될지 정말 중요해진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해 끝날 때까지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 이 기술주의 매수세가 모일지 다른 섹터로 자금이 옮겨갈지 궁금한데요.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상황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간밤 뉴욕 증시 상승은 했는데요. 근데 엔비디아랑 뭐 빅테크 일부 종목들만 오르고 중소형주는 하락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완전히 지금 하이밸류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하이밸류를 가장 이끌고 있는 섹터가 사실 AI 기반의 섹터들이거든요. 근데 S&P 자체가 지금 인덱스를 상회시키고 있는 가장 견인하고 있는 요인이 AI 관련 섹터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로 이제 배당 관련된 굉장히 안정적으로 분류되던 이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지금 투자 인기를 가져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AI 관련 테크로 많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도 가장 토픽되는 부분 자체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 테마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 칩셋 분야가 가장 메인이 되는 분야였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자체가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승인 이후에 상용화에 대한 단계 이게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이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섹터이냐 아니냐로 굉장히 좀 많이 갈리게 될 걸로 보이고 지금 연말까지의 투자 부분도 그렇게 투자 수급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상황을 먼저 짚어봤는데 국내 시장이랑도 좀 같이 연계해서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오늘 국내 시장 환율 너무 무서울 정도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상황인데 지금 환율 자체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나? 이게 또 간밤에 미국 GDP도 너무 잘 나오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화 약세를 사실 걱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환율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희가 이제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들한테 이제 미리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공문이 좀 많이 내려왔었어요, 이전에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제 금융당국 쪽에서는 본격적으로 환율에 대한 인하 조치를 진행하려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되든 단계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자금에 대한 환수를 통해서 국내장으로 유입시키려는 그 행동은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환율에 대한 약세에는 전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다만 약세 폭 자체는 그렇게 크게 일어나기는 어렵다. 왜냐? 국내 투자들뿐만 아니라 연기금도 지금 당장 해외 자금에 대해서 투자 처리를 진행할 경우에 거기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에 대한 가치 손실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빠르게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고 인하 폭도 굉장히 크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환해지를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해지를 1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환해지 포지션은 주로 이제 거의 다 ETN 관련된 포지션들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지션들 보유를 하실 때 이제 달러 인버스에 대한 상품들 혹은 이제 조금 작은 자금으로 노리실 경우에는 달러 인베스트 2X 같은 상품들을 통해 가지고 해외 투자 시에 대한 환해지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환율이 지금 하루만 33.8원이 내려갔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해 주신 환해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정부의 이 환율 액션에 외국인들은 현물 매수를 하고 환해지 물량이 좀 반대 포지션으로 풀리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환해지를 아예 안 해놓고선 현재 고환율을 그대로 그냥 타겠다라는 마인드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 미래에서 가져오는 기대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환해지를 막 풀고 가진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포지션들을 너무 과도하게 자금을 배치할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야 사실 이런 자금들과 별개로 사실 대출 형태로 이제 렌탈을 해서 진행할 수가 있지만 개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비중을 좀 축소해서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떨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네. 환율이 내려가서 안정세로 오늘 33원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안정세를 찾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묘하게 코스피는 거꾸로 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고 나서 즉각적으로 증시로 투자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간의 갭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통 한 5에서 7% 정도까지는 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만약 들어오더라도 현금 자금이 유보 현금으로 남아 있다가 시장으로 바로 투입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갭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렇게 환율이 만약에 추후에 추가적으로 뭐 30원이든 50원이든 더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건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맞고 그리고 그 패턴이 지속됐을 때 외국인 자금도 또 공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와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된다. 환율이 만약에 계속 떨어진다라면 증시에 대해서 오히려 고의 포지션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안정세가 찾아온다면 그때 증시에는 좀 좋은 영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오늘 이 대응책이 나온 걸로 환율이 잡힐 것 같으신가요? 이게 뭐 신의 영역이죠. 얘기하는 거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이런 겁니다. 정부에서 너무 강력하게 지금 1,480원을 막으려고 지금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당국의 포지션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보고 좀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겠다, 더 올려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저는 좀 항상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오늘도 증권사 친구들이랑 같이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증권사에서 요새 얘기 못하게 하던데. 저희끼리라서 뭐 예.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개인 자금을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막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철회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한 폭은 1,430원 정도까지가 맥스일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들 투심 자체가 이미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 상태이고 장기 투자 성향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많이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금들이 단기 순환하다가 그냥 일시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는 자금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 성향상 50원 정도 이하는 떨어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기금이 실질적으로 해외 투자에 대한 비중을 철회를 하고선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국내 증시에 대한 추가적인 인덱스 상향이나 환율에 대한 조정은 잡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제 혜택 같은 건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앞으로 이게 네. 더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사실 양도소득세 잡아서 이제 세제 혜택 주는 부분이 가장 메인인 건데 사실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의 일자로 신규 자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적용해주지 않고 맞아요. 신규 자금이 아니라 이전 자금에 대해서 매도 청산할 경우에 그에 대한 세제 혜택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2에서 3주 정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단기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들은 이걸 자금을 옮겨줄 수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이제 국내 자산이 지금 해외 가가지고 해외 증시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해외 가서 투자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축적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기로 투자하던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가 그래도 장기로 봤을 때 해외보다 더 갈 거냐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좀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은 회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 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외화 벌어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거기서 만약에 막 단기로 순환매를 하다가 손실을 크게 보는 비중이 높다라면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 지표 쪽으로 좀 이야기 바꿔볼까요? 저희가 좀 전에 살짝 이야기 나오긴 했는데 3분기 GDP가 나왔죠.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결과였었는데 자, 대표님, 시장은 일단은 좀 그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계속 가져가고 뭐 시기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그냥 뭐 과거의 데이터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강한 성장이 계속 4분기까지 이어지면 저희가 금리 인하를 낙관적으로 계속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지금 미국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업들의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개인 단의 인플레이션이 전혀 상이하게 가고 있는 상태인데 기업들은 지금 초호황인 상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AI 칩셋도 워낙 많이 해외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와 동반해서 AI 방산 산업 부분이나 뭐 팔란티어 같은 AI 방산과 연관된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다음에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도 전부 다 지금 수출로 연결 매출로 잡힐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GDP가 더 올라가야 되지 떨어지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당연히 부분이 맞고요. 더 공격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4차 산업에 대한 혁신 구간이라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공격적인 가파른 상승세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개인 단에서는 지금 이제 고용 위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뭐 실질적으로도 3차 중심으로 먼저 선 고용에 대한 해임 조치들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실업시장 청구 건수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에서 3년 정도 동안은 지금의 실업률은 오히려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 단에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나 혹은 이제 개인 단의 어떤 소비에 대한 여력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종합적으로 오히려 감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걸 기준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결정을 자꾸 진행을 하는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단의 물가 지수는 더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이제 4차 산업에 와서 처음으로 이런 기업과 개인 간의 물가 지수에 대한 디커플링
사실상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분명히 금리 인하를 반복적으로 소비자 단을 기준으로 맞춰서 내렸을 때 큰 충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문제되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가 오늘 밤에도 네.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관세 해갖고 올린 아예 거다. 치적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궁금한 건 이번 GDP 수치로 트럼프의 언급이 힘이 좀 실릴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사실 트럼프가 세금 총액적으로도 기여를 한 부분이 맞고 그다음에 예. 지금 AI 국면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기업들 매출도 빠르게 증가해줬던 부분은 맞는데 트럼프의 업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의 AI 국면은 사실 뭐 오바마가 오셨든 뭐 어느 분이 대통령을 하셨더라도 지금의 AI 국면에서는 당연히 매출적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실책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칩셋들에 대한 중국 대상의 수출을 굉장히 좀 많이 막았었죠. 근데 이런 블로킹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 미국이 중국을 키워주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고 있고요. 중국 자체의 기술 역량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어떤 AI 최신형 칩셋들이 중국으로 수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회에서 얼마든 다 수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 자체 생산 능력만 높이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세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테슬라. 지금 뭐 전기차 인도량 전망은 부정적이어도 월가 목표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변수는 머스크가 정치에 다시 손을 뻗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일론 머스크가 정치 움직임 조금씩 시동을 거는 것 같더라고요. 공화당 정치 자금 뭐 이런 지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 퀀트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이게 정책적인 수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더 큰 건가요? 아니면 리스크적인 측면이 더 큰 걸까요? 사실 이제 적극 개입했을 때 가장 문제됐었던 부분은 이제 트럼프와의 성격적인 부분에 대한 불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로까지 커져 버려서 지금 테슬라가 조금 더 빠른 자율주행 승인에 대한 부분들을 중국 대비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리스크였고요.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적극 개입을 해가지고 뭔가 트럼프와의 친분을 다시 쌓는다거나 이런 행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걸로 보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승인 처리 부분이나 각 주에서의 연합 통합 진행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처리해주고자 패스트 트랙을 진행해주고자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그냥 인맥만 놓는 정도의 형태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행보에서 더 크게 뭔가 정치적인 행보를 증가시키진 않을 것 같고요. 뭔가 대선을 얘기한다든가 굳이 뭐 그런 언급을 하진 않을 걸로 보여지고 현재 시점에서의 그냥 다리 놓기로만 계속해서 현재의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근데 내년도로 넘어갔을 때 중국이 이미 벌써 이제 상용화들을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 맞아요. 더 공격적인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이걸 보게 될 경우 후행적으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차이를 둘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상용화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사실 이런 어떤 공화당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지 않던 미국은 결국엔 최종적으로 승인을 다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 법적, 제도적인 이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항상 받아왔었는데 내년으로 가면은 또 이제 중국이 워낙 앞서갔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좀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 그리고 거기와 관련해서 뭐 테슬라도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함께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치 참여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또 올해죠 이제 예 올해 다시 경영권을 돌아왔다는 네. 동시에 주가가 지금까지 쫙 올라왔던 게 가장 큰 트리거였기 때문에. 다시 뭐 정치하거나 이러면 주주들이 아마 싫어하지 않을까. 아마 이제 본인도 사실 이전에 트위터 매수하고 지금 X로 바꾸면서 테슬라의 일부 지분을 담보 제출을 했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막 떨어지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도 그렇게 이로운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네. 담보 비율 자체가 높진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제 다시 경영으로 참여하고 나서부터 테슬라 주가에 대한 반등 그리고 실질적인 기술에 대한 진보 혁신 부분이 1, 2분기에 굉장히 느렸었다가 지금 3, 4분기 들어오면서 다시 또 이제 탄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테슬라의 있고 없고가 결론적으로 얼마나 어떤 테슬라의 그쵸. 행보의 차이를 보여주는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으로 이제 H200을 수출하는 게 허용이 됐습니다. 뭐 관세 0% 유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는 중국 매출 비중을 많이 낮춘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뭐 되건 안 되건 현재 이슈로는 좀 많이 자유로운 상태는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중국으로 된다면
주가 상승의 이유는 되겠죠? 일단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은 이제 구매 의사는 충분히 있는 상태는 맞는데 네. 지금 국가 단에서 다시 또 블로킹을 놓는다거나 이런 회방을 놓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뭔가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AI 칩셋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본인들만의 기술력이고 어떤 가배 횡포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뭐 캠브리콘 같은 주문량이나 중국 기업들 내부에서 팹리스 관련된 주문량들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한 분기 만에 막 740%막 이렇게 플러스로 떠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문량들을 볼 때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적인 매출을 찍게 될 경우 다시 투자금들이 해당 기업군으로 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기술 개발 능력이 더 커지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내부의 기술력을 더 키우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을 덜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올해의 매출 전망 대비해서 이 3분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많이 좀 감속이 됐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H20에 대한 칩셋 수출 예정이었던 부분을 3분기에 오히려 감가상각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4조 정도가 여기서 날아가 버렸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 재고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그냥 풀 판매가 다 되던 맞아요. 부문이었어요. 근데 해당 부문이 사실상 이제 저밸류의 어떤 테크를 기준으로 한 H20 칩셋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다 팔기도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려서 감가상각 처리해버렸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H200으로 이제 단계를 올려가지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중국으로 판매 안 되더라도 다른 곳으로 얼마든 판매할 수 있는 칩셋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간에 멈출 이유도 없고 미국도 멈출 이유가 더 이상 없고 오히려 중국만 블로킹을 칠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우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뭐 H200 칩 이슈도 있지만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무역대표부가 중국 반도체 추가 관세 18개월 유예 발표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반도체주 전체가 다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엔비디아만 유독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 걸까요? 사실 핵심적으로 반도체주 전체 중에서 AI 칩셋 부문이 지금의 거래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브로드컴이나 뭐 AMD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주 사업 모델을 ASIC 위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ASIC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설계에 대한 대행 부분인 것이고 실질적인 생산 판매에 대한 부분은 TSMC한테 외주를 줘버리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매출 원장이 찍히는 대상은 TSMC에서 찍힐 가능성이 높고 네. 설계에 대한 부분만 미국 내부에서의 거래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수출에 대한 수혜로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해당 기업들한테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리고 ASIC 부분 매출을 다 포함하더라도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에 AI 칩셋 판매하고 있는 물량 대비해서 지금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이 법안에 대한 수혜는 직접적으로 그냥 엔비디아에 대한 수혜 책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도 3거래일 정도 올해 남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 뭐 금요일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흐름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와 좀 비슷할까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최근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금리 인상 진행하면서 이 금리차가 가까워짐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부분이었는데 사실 일본 금리 인상 진행하고 나서 그 직후에 추가적인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이 우려보다는 굉장히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부분이 다 인식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생각보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매수 플레이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많이 기대하시는 산타랠리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1월 초까지도 그래도 유지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제 포지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전보다는 안도감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엔캐리에 대한 비중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투자 노하우는 윤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